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갖다가 카약에서의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교육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질문 답하고 하는 게 더 실용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시작시키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뭐 EBS 교육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어느 질문부터 먼저 받도록 할까요? 카약 피싱에서 예. 베이트릴이 유리한 이유 아니면 뭐 왜 베이트릴을 주로 쓰시는지. 네. 보통 릴하면 스피닝 릴하고 베이트 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같은 말씀인데 스피닝 릴이죠. 그다음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 하면서 시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선상 배를 타고 한 낚시는 보통 장구통 릴이나 베이트 릴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가 두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구조적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보지가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 편집해 주시면 돼요. 편집 안 하고 귀찮아서 이러거든 다 넣어버리는 게 오히려 보는 사람 재미가 있어요. 너무 그 편집을 깔끔하게 버리면 교육방송 보는 느낌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농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보통 베이트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핀릴은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생기고 줄을 감는 방식과 풀려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스핀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줄을 풀 때는 던질 때 하고 줄을 잡고 던지면서 줄을 넣어가지고 풀려나가죠. 그럼 풀려나갈 때 저항 없이 풀려나가고 감을 때는 이걸 닫고 줄을 돌리면은 줄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감기면서 줄이 꼬이면서 감깁니다. 줄이 꼬여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오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줄을 풀 때는 이걸 누릅니다. 그죠?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베이트리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베이트릴이 얼마나 편한지 베이트릴을 알게 되는 순간 이거 안 쓰고 이걸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누르면 줄이 풀립니다. 손과 잡으면 손 멈출 수 있죠. 멈추고 가능하지, 그죠? 감을 때는 감죠. 푸는 거, 감는 거, 풀고 감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죠? 얘는 풀 때는 제게 풀죠. 감을 때는 이렇게 감고, 풀 때는 이렇게 풀고. 자, 왜 이거 있냐면 일반적인 낚시는 많이 쓰지만은 배에서의 낚시는 대부분 다 바닥 낚시죠. 바닥에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다 보니까 바닥이 수심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면은 바닥에 질질 끌면 안 되죠. 많이 떠버리면 안 되죠. 질질 끌면 미끌림이 있고 많이 떠버리면 고기가 맞물고. 그러니까 바닥끈을 유지하면서 같이 채비가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배는 떠내려가면서 낚시하죠. 릴을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계속 해야 되죠. 불편하죠. 감았다 풀었다가 감았다 풀었다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풀고 감고 풀고 감고 풀고 감고. 자, 그래서 일단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약도 배낚시잖아요, 그죠? 다운샷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수중 낚시입니다. 풀었다 감았다 계속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편해야 되니까 이걸 많이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얘는 줄을 감고 푸는 방식이 꼬이는 게 아니고 거스로 감깁니다. 줄이 꼬으면서 감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 개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장구통 릴 말고 일반 베이트 릴은 크게 작습니다. 잡으면 손아귀가 쏙 들어옵니다. 좀 더 크죠. 그 다음 드래그력이라 하죠. 고기 잡아서 제압하는 능력이라 이게 힘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잡아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정확하게 정투를 해가지고 던져 넣을 때 거리 각도 맞춰가지고 던질 수 있지만 거리 날아가는 거리 조절은 조금 더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각도 맞춰 던지면서 날아갈 때 날아가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손 가지고 딱 잡을 수 있어요. 서밍이라 가지고 잡으면 날아갈 때 탁 잡으면 여기서 멈춰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걸 사용하게 되면 원투 던지면 날아와가지고 물에 탁 뜨면 첨벙하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넣고 싶으면 요쪽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날아가겠죠, 그죠? 이쪽 수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살짝 떠가 있잖아요. 여기서 손가락 잡아버려요. 딱 멈춰버리죠. 촉 떨어져요. 자, 그래서 베스 낚시하는 사람한테 이걸 많이 쓰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넣을 수도 있고
컨트롤하기 좋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같은 경우는 캐스팅할 때 좌우 하기가 불편하죠, 그죠? 얘는 낚싯대 잡고 소나기 돌리면 좌로 캐스팅, 우로 캐스팅 다 합니다. 굉장히 활용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있고 단점은 없느냐? 단점 딱 하나 있습니다. 백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줄이 풀려나간 만큼 풀려나가고 그 다음 다 나가고 나면 줄이 느슨해지잖아요. 얘는 사용할 줄 모르면 날아갈 때 날아가는 만큼 줄이 같이 풀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엉켜버리죠. 그 백넷이라고 합니다. 그 엉키면 낚시 못합니다. 물론 풀은 요령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난이도 높아집니다. 근데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은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베이트가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인데 사용할 줄 알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낚시하면은 기본적으로 베이트를 2개 스피닝 한 대를 많이 들고 다니고 아니면 가장 표준한 스피닝한 베이트인데 어떤 경우에 이거 쓰고 어떤 경우에 이거 쓰냐면 수직으로 내려서 낚시하는 거는 이거 캐스팅한 거는 이거 던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핸들이 2개가 있거든요. 물론 파워 핸들이 하나짜리 쓰는데 저는 2개 핸들을 씁니다. 아무 때 잡으면 되잖아요. 아무 때 잡힌 대로만 돌리면 되니까 얘는 잡힌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쏠리지 무게중심이 배분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스피닝 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애깅 릴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베이트 릴도 돌리기 좋아라고 핸들 축을 길게 해가지고 잡기 좋게 크게 나온 게 파워 핸들부터 저는 그거보다는 이걸 더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릴 크기는 이제 줄 굵기와 잡을 대상에 따라서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이트가 쓴다면 카이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피닝 같은 경우는 한 2,500번, 시마노 3,000번, 당연히 한 2,500번 가장 무난하게 많이 씁니다. 네, 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래도 낚싯대 다릅니다. 요거 장착한 낚싯대가 이거 장착한 낚싯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요 장착한 낚싯대는 낚싯대가 위에 가서 가이드 밑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이드 구멍이 큽니다. 첫 번째 크고 점점 작아지죠. 왜 크냐면 줄이 풀려나면서 이 풀려나니까 줄이 이렇게 물결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구멍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낚싯대가 밑으로 옵니다. 낚싯대가 밑으로 릴이 올라가면 가이드가 어디 갑니까? 위로 가 있습니다. 얘는 풀려나가는 게 이렇게 안 풀려나가고 그냥 쭉 나가죠. 가이드 구멍이 클 필요 없겠죠. 위에 작은 구멍이 하나게 있습니다. 단점도 있네. 하다 보면 합살 쓰면 합살 바람이 날리잖아요. 그죠? 가이드 위에 있죠. 가이드 감길 확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이드 감기지 않은 방법은 제가 카페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시죠. 그거. 실물을 갖고 올까야 될까요? 네. 네, 실물 이거 다 유튜브 몇 번 보였는데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걸 묶는 거하고 안 묶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카약 위에서 초리대 끝에 묶이면 이렇게 안 닿잖아요. 이렇게 기가 기니까. 그럼 낚싯대를 뒤로 잡고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낚싯줄 끝에 묶어 놓습니다. 그 링 가이드를. 그러면 낚싯대가 절대 안 엉킵니다. 그게 엄청 차이 큽니다. 긴 가이드가 그게 뭔지 링 가이드, 즉 링, 구멍. 낚싯줄을 통과하는 그게 캐스팅 나이 거리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전혀 없죠. 왜냐면 베이트 로드가 이 가이드들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거 끝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낚싯줄로. 그러니까 줄을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묶어놓은 낚싯줄하고 얘가 같이 않거든요. 근데 얘를 안 묶어 놓으면 낚시하거나 이렇게 들 때 위에 초리대나 두 번째, 3번째 흘려나는 담아볼. 그러면 그거 풀라 그러면 카약 위에서는 짜증나. 바닥 위에서는 이렇게 놓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200m 푸는 여행도 없으니 줄에 흘러가는 거. 근데 물에 그거 잘 안 돼요. 설명해 줄게. 어렸을 때 나 보고만 이렇게 있는 갖고 왔습니다. 저거 묶고 하는 것과 안 묶고 하는 것과 낚시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스피닝 릴, 일반적인 그 스피닝 릴 로드입니다. 그 가이드가 크고 점점 작아지고 바닥에서 뜨가 있습니다. 보통 낚시할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일반 스피닝 릴이라면 그다음에 베이트 릴을 기본 장착하는 거고 이렇게 장착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잡으면 소나기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 또 하나는 요거는 핸들을 좌우로 바꿀 수 있죠. 얘는 못 바꿉니다. 살 때 오른쪽용인지 왼쪽용인지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낚싯대를 오른손 잡고 핸들을 반대로 돌리게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부 핸들 오른손 돌려요. 자, 가이드 위로 올라가 있죠. 끝에 잘 보시면은 자, 낚시줄이 감겨 있죠. 위에 네. 응. 줄이 엉키더라도 여기 감기지 말고 미끄러져 나가라고 해놨어요. 아 일리가 있다. 네. 보통 스피닝 이렇게 쓰기 때문에 감길 확률이 적지만은 얘는 나이론 줄 쓸 때 생각했는데 합사선은 바람에 펄렁 날려버리잖아요. 어떻게 많이 걸리냐면 초보들 쓸 때 낚시하다 미끌림 걸렸다고 툭툭 털잖아요. 털면 휙 감겨버립니다. 자, 감기면 어떻게 되냐면 카이가 떠내려가죠. 밑에 걸려있죠. 감겨 있으면 그렇으면 줄이 안 풀리죠. 낚싯대 뽕 털립니다. 자, 끝부분마다 다 묶어놨죠. 그죠? 그 묶은 자리에 라인이 지나는 걸 라인은 밑으로 바닥으로 지나고 묶는 건 위에 묶었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거든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네, 요거 하고 나서 몇 년 전에 회원들이 진짜. 가보지 조금면 낚싯대 다 삭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했나 위에 묶어봐라. 그래서 낚싯대 붙더니 사람들이 훨씬 줄었거든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네. 보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 네. 여기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도 올려고 몇 번 해도 여전히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자기가 경험해봐야죠. 그래 몸을 와닿죠. 나일론 줄로 묶는 거. 네, 나이론 줄 가는 거. 1호줄 이하로. 어. 제 신축성 있어야 됩니다. 외수줄 있을 때 낚싯대가 휘어지잖아요.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러네. 네, 그 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릴이 이거는 이제 힘쓰는 릴들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핸들도 한쪽만 돼 있고 손잡이도 크게 돼 있고 힘쓰는 겁니다. 네, 파워 좋은 릴들은 이렇게 생깁니다. 카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뭘 잡냐 보시라든지 큰 고기 대상어들 자기 때리는 거 쓰기도 하고. 기존 베이트 릴 가지고 큰 고기를 끌어낸다 그러면 어느 웬만한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거 그거 다 잡을 수 있고 부시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달립니다. 그래서 시간 끌면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낚싯대가 베이트 릴은 여기 다 있습니다. 싹 이렇게 잡습니다. 릴하고 같이 하지감이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자핸들 우핸들 골라 잡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오른손 잡이가 쓰는 거는 자핸들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걸 왜 자핸들 쓰면 좋은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이래 잡든지 이래 잡든지 잡습니다. 소나기 쏙 들어오죠. 자, 낚싯대 끝을 한번 보세요. 이건 다르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나가죠, 그죠? 회전하죠. 밑으로 내려가죠. 끝은. 그러네. 네, 그런 단점을 없앤 거예요. 자, 그럼 베이트로도 다 이래 만들지 왜 위로 가느냐? 여기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베스 하는 사람도 이거 하게 되면 줄이 한 번씩 싹 꼬아지고, 그죠? 나가면서 저항이 생기겠죠. 비거리가 줄어듭니다. 아, 근데 선상에 수직 내리면서 하는 거는 이거 해도 문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스파이럴 가이드를 선호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입으로 개조하기도 합니다. 자, 던질 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핸들 오른손 쓸 거냐 왼손 쓸 거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은 좌핸들을 써야 되는 이유. 자, 던질 때는 오른손잡이 오른손 던집니다. 이렇게 잡고 던지죠. 던지면 바로 감을 수 있죠. 다시 던지고 바로 감고 던지고 바로 감고 던지고 감고 하는 게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좌핸들 쓰는 게 좋고요. 원투 같은 거 던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꾸면 어떻게 되냐? 던지고 바꾸고 돌리고 다시 던지고 바꾸고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 같은 거 하면은 룬 하시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자연들 우연들 놨습니다. 왜냐면 한쪽 손은 팔이 한쪽 팔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왼손도 쓰고 그다음에 오른손도 쓰고 특히 우리가 많이 잡는 어종 같은 경우는 좌우 핸들 같이 갖고 나갑니다. 쌍포를 쓰잖아요. 자, 이거 장점이 뭔가 하면 보통 한 손으로 캐스팅 릴링 감고 다 하면 되잖아. 잡고 캐스팅 하죠, 그죠? 양쪽 같이 캐스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올려야죠. 릴링합니다. 돌리고 두 손 다 할 수 있습니다. 양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캐스팅을 하면은 줄이 잘 꼬인다, 당연한 수가 될 수 있다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안에 마그네틱이 있고
요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알아야지 조정해 놓으면 MH를 갖다가 힘좋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릴도 베스용들이 성능이 좋습니다. 가벼운 건 날릴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무거운 거 바다용은 무거운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능 떨어지니까 배터리랑 민물이 훨씬 비쌉니다. 바다용이 쌉니다. 무거운 거 쓰는 거는 뭐든지 대체로 문제 안 됩니다. 가벼운 거 쓰는 문제 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 컨트롤합니다. 그 바다용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바다서는 바다용. 어. 이거는 바다 민물 겸용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거. 그다음 이게 가볍습니다. 일단 편합니다. 손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카약 타면은 이것을 확률이 80% 내지 90%, 스피닝이 10% 내지 20%밖에 없습니다. 카약을 런칭하기 전에 넥스트하고 채비를 세팅하면서 드랙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 놓는 것이죠. 그렇지. 그 전에는 사용 안 할 때는 드랙을 풀어놓죠. 이거는. 네. 드랙은 스피닝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돌리는 게 있죠. 스피닝. 꼭 쪄놓으면 안 됩니다. 사용할 때 예전 없으면 이렇게 풀려나니까 사용할 때 적당하게 드랙을 조절해 놓는 거. 잡고 딱 당겨보고 이 정도 하면은 고개를 끌고 가면서 힘을 빼겠구나. 꽉 조으면 안 됩니다. 꽉 조으면은 줄 터집니다. 약한 부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 쓸 때는 풀려나게끔 안 됩니다. 이번 출조 때 드랙을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걸 깜빡하고 갔다가 그 큰 고기를 놓쳤거든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놀래니 입질이 근데 봤어. 나도 이번에 한번 잡았는데 그냥 틀렸는데 카약에서 적정한 낚싯대 길이하고 뒤에 버트대가 좀 일반적으로 길지 않습니까? 선상 낚시용이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에 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튜닝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여야지 적당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조를 많이 했습니다. 카약에 사실 적합한 로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선상 바다에 쓰면 선상 낚싯대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다음 저는 베스 낚싯대 쓰는데 베스 낚싯대 같은 경우는 짧아요. 손목으로 많이 컨트롤하거든요. 루어라든지 가볍기 때문에 문제는 바다에서는 봉돌이 크기 때문에 일단 무거워집니다. 손목에 물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이 측정기 이걸 튜닝한 겁니다. 이거는 제 기존 릴을 잡았을 때 선상에서 낚시하는 스타일 보여드리고 하에서 낚시하는 스타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상에 낚시하면은 이를 써서 낚시할 때 겨드랑이 끼고 낚싯대 숙입니다. 숙여서 낚시하죠. 그러니까 팔도 별로 힘 안 들어요. 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길어야 됩니다. 겨드랑이 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카약에서 낚시 베스 같은 경우는 짧습니다. 아주 요만큼밖에 안 합니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캐스팅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카약은 어떠냐? 카약이 달라집니다. 카약에 쓸 때는 제가 쓰는 기준은 팔꿈치에 받칠 정도. 팔꿈치가 살짝 나올 정도. 낚시할 때 계단에 끼고 숙이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낚싯대가. 이렇게 낚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낚시할 때 어떻게 되냐? 카약에서는 낚싯대 수면을 쑥히게 됩니다. 쑥히게 되는 방법은 팔꿈치 잡고 받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평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수평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팔꿈치 받치를 길어야 되죠. 안 되면 손목에 물이 가고 길면은 움직일 때 몸에 막 걸리실 다 탔습니다. 측정기가 이 정도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베스용 낚싯대는 10cm 붙이고 바다용 낚싯대는 10cm 자릅니다. 이거 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상 낚싯대 쓰게 되면 몸에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 제가 낚싯대 만든다면 이 길이를 갖다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아니면 끼웠다 뺐다 한다고 하면은 선상가 쓸 수 있고 카에 쓸 수 있겠죠. 근데 카에 타는 순간 선상을 거의 안 타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 이해에 대해서 베이트리는 필수입니다. 제일 먼저 릴을 장비를 사야 되겠다. 낚시하는 사람이 카에 타서 낚시를 하겠다면 베이트리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스피닝 써라. 스피닝은 뭐 할 때는 바닥에 있는 고기 잡을 때는 베이트리, 그 다음에 스피닝은 캐스팅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 삼치, 농어, 또 우럭, 강어도 스피닝 쓸 때 있습니다. 물이 안 흐르면 다스가 있잖아요. 다운샷 안 잡힙니다. 루어는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다운샷 잡히는 이유는 가만 들고 있어도 조류가 내 카약을 흘려주거든요. 들고 있어도 물속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는 것이 만약에 조류가 안 흐르면 들고 있으면 안 물어요. 그래 물 서가 있을 때 고기 잡는 방법은
캐스팅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감아드립니다. 선상에서는 고기 안 잡힌 시간에 낚시하는 밥 먹거나 딴짓 하죠, 그죠? 카약에서는 그 시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캐스팅하면 되니까. 그래서 던져놓고 이렇게 전진하셨던 이유가 예. 그 루어가 움직이는 그거 하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카약을 예, 카약 위에 낚시를 딱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막 굴러요 발로. 예, 예, 예. 그래서 막 같이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옆으로 막 움직이고 이렇게. 그게 아. 그 루어가 움직이는 걸 아, 만들어가지고. 요번 동영상을 아, 여기 동영상 낚시 들고 있던 거예요? 네. 빨리 떠내려가니까 조금 그러니까 덜 때려내려가지고 예. 그런 걸로 그런 게 포인트를 빨리 포지션 벗어나버리니까 유지하려고. 네. 아, 거기 그런 유지는 낚시하면 안 됩니다. 안 잡힙니다. 떠내야 흘러가는 속도를 조절. 좀 조절.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천천히 흘러가기 네, 그렇죠. 걸로 보이는. 바람이 부니까 네. 그 카약 낚시는 모든 선상 낚시 마찬가지다. 물하고 같이 움직일 때 조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물이 아니고 바람이 카약을 밀어버리면 바람이 영향 받아버리죠. 네. 그러니까 채비가 떠버리다는 문제 생기죠. 바람 밀리면 커버하는 게 살살살 부르는 거라. 그 일반 카에서 그냥 드리프트 슈터 딱 던져보잖아요. 드리프트 슈터 없었구나. 있는 거 없는 거 엄청 쌉니다. 월등하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처음 써봤죠 이번에. 예. 뭐예요 그게? 풍다 물에 띄운 물다 풍단. 아 그거? 예. 아. 낚시를 하게 해줍니다. 그거 없으면 낚시 안 됩니다. 낚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일찍 들어왔죠. 바다 찍지도 못하고 미끌림 다 걸립니다. 네. 다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움직이지 카약을 잡고 있는 걸 얘기하는. 물하고 같이 움직이게끔 바람의 영향을 천천히 받게 떠내려가게끔. 아 그래요? 흘러 속도 3분의 1 해가지고 낚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푼다시 보면 우리 낙하산을 생각합니다. 예, 물속에는 물속에다 낙하산을 핀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낚시하는 조류에 사람한테는 따라서 필수입니다. 네. 투어링을 하는 사람 안 씁니다. 낚시하는 사람한테는 릴하고 로드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예, 베이트 릴과 베이트 로드를 처음에는 캐스팅 스핀 릴을 몇 년간 쓰다가 베이트 로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선상 다니면서 스핀 릴을 아예 그냥 집에 놔두게 되더라고요. 예,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베이트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캐스팅할 때는 스핀 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안 베이트 필요하지. 릴로 예, 잡는 어종이 캐스팅을 하거든요. 예, 우럭 강화까지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 얼마나 있죠. 하겠습니까? 차이가 우럭 강화하거나 하면은 베이트를 두 개 정도 다 해도 됩니다. 네. 왜 낚싯대 하나 안 가지고 두 개나 이렇게 많이 갖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 갖고 하기에는 채비를 할 때 다운샷 하나만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농어도 노리고 하고 싶다. 그러면 세팅을 다르게 해놔요. 이 낚싯대, 이 낚싯대 쓰다가 채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바꿔 써버립니다. 자, 베스트 토너먼트, 베스트 프로들 낚싯대 하면은 낚싯대 몇 개 갖고 합니까? 4개에서 10개 정도 갖고 합니다. 채비를 다르게 세팅해서 그냥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낚싯대를 바꿔 던집니다. 바로. 그 다음 낚싯대를 갖다가 채비하고 매칭 시켜버립니다. 자, 우리는 다운샷 하다가 그거 캐스팅하고 못합니다. 왜냐면은 다운샷은 봉돌 큰 거 쓰기 때문에 낚싯대에 크게 맞춰져 있는 거고 캐스팅하면은 봉돌이 작아요. 작은 무게거든요. 빳빳한 걸로 가벼운 날아면 안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낭찬되는 거는 무거운 거 던지면 낚싯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낚싯대를 고기 크기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고기가 뭐 크면 빳빳한 거 쓰고 작으면은 낭창을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채비의 무게입니다. 자, 송어 낚싯대 보면 굉장히 낭창되죠. 그 송어 크잖아. 고기 크기 맞추는 거 아니에요. 송어 미끼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걸 날리려고 그러면은 맞는 액션을 가지고 있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하게 되면 우럭 강어 같은 거는 그나마 되는데 삼치, 농어, 뭐 볼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베이트릴이 일단은 캐스팅에서도 문제가 있고 낚싯대도 문제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제가 다시 가지고 전용 장비의 차이를 요번에 느꼈어요. 해도 됩니다, 그죠? 볼락 잡는데 뭐 다운샷로 다 쓰면 돼요. 근데 저 볼락 전용대 들고 갔거든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더 안 되는 거 아닌데 더 플러스 됩니다. 일단 로드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라인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큰 고기, 작은 고기 잡는데 하나로 쓴다 그러면 어떤 기준 맞춰야 되는 큰 고기 기준 맞춰야 돼요, 그죠? 또 작은 거 쓰면은 얘한테는 불합리하게 되겠죠. 이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합사를 일찍 골고 쓰는 거와 가능하게 쓰는 게 차이가 뭔가면 장비가 채비가 헤비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라이트해지고 아주 작아지면은 여기서 메탈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7g부터 30g 쓰는데 7g 쓰면은 합사 두꺼우면은 메탈의 액션은 내려가면서 액션이 제대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내려가면서
합사 라인을 끌고 내려야죠. 이렇게 끌고 내리지 못하는 라인이 정으로 잡으면 요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라인이 가늘어지면 그 액션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일반 스피닝 로드와 그 다음에 볼락용 로드 갖고 왔는데 볼락용 관계 훨씬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작은 차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히팅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몇 개 정도 쓰세요? 낚싯대를? 로드요? 보통 사람들은 한 2개 정도 스피닝 하나, 베이터를 하나 기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운용하는 무게를 다르게 갖고 가기. 다운샷만 한다 그러면 한 개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썼을 때도 잡겠다면 캐스팅 하시는 로드를 갖고 오고 아까 길이도 이야기하셨는데 수직으로 내려간 낚싯대는 6피트, 7피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짧은 건 좋지 않느냐 이야기 한 사람 있으면 짧은 거 안 좋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 써봤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하다가 조류나 카약에서 라인이 카약 밑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죠, 그죠? 낚시를 들고 있는데 라인이 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감아 올리가 다시 담글 겁니까? 낚싯대 쭉 내밀어 한 바퀴 쭉 돌리면 되는데 선수 돌릴 수 있으려면 그 정도 길이가 최소 필요하다. 잠시만.